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신선한 과일이 비타민의 보고이자 장수의 비결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즐겨 먹던 건강 과일들이 오히려 몸속에서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시장에서 사온 과일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설적인 의학자 아비센나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이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는 노년층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과일 목록을 정리했는데 놀랍게도 현대의학 역시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들어있을 텐데요. 확인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이 평소 가장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비센나는 인체의 원리를 꿰뚫어 본 천재적인 연구자였습니다. 그의 의학 이론 중 핵심은 모든 음식은 고유의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하고 때로는 촉촉하게 하거나 건조하게 만듭니다. 아비센나는 나이가 들수록 인체의 성질이 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몸은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아서 어떤 음식이든 태워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소화의 불꽃이 점차 사그라듭니다. 몸은 차가워지고 건조해지기 시작하죠. 현대 소화기 내과에서도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집니다. 20대에는 1시간 만에 소화되던 음식이 60대에는 위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죽은 짐처럼 남아 부패하고 독소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식단 관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남은 소화 에너지를 완전히 꺼뜨려버리는 음식들부터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케팅 상술이 만들어낸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과일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먹어도 몸에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먹던 야생 열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랜 시간 계량을 거치며 오직 더 달고 더 크고 더 오래 보관하는 데만 집중해왔기 때문이죠. 그 결과 원래 자연이 의도했던 것보다 수십 배나 많은 과당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젊은 층에게는 이런 당분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췌장은 예전처럼 무리해서 가동하기 힘들고 간의 역과 기능도 예전만 못합니다. 결국 이 엄청난 양의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는 대신 곧바로 지방이 되어 장기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이렇게 쌓인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단 과일이 더 이상 나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일은 이제 보약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디저트일 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건강을 가장 심하게 위협하는 4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식탁 위 첫 번째 숨겨진 적을 만날 차례입니다.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달콤한 포도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명절이나 잔치상에 올라온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며 자랐습니다.
뇌 활동을 돕는 포도당이 풍부하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인 분들이 포도를 드셨을 때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포도는 고령층의 소화기관에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달콤한 포도가 체내에 나쁘고 뜨거운 피를 만들어 질병을 일으킨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엄청난 양의 야생 효모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 안에는 흡수가 빠른 순수한 당분이 가득하죠. 이 둘이 만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느리게 이동하는 논형이 장 속에서 격렬한 발효작용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방 안에 둔 와인통을 상상해 보세요.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거품이 나며 가스가 가득 차오르는 모습 말이죠. 바로 그 현상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달콤한 포도 몇 알을 먹었을 뿐인데 1시간 뒤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문제는 단순히 속이 더부룩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장내에 가스가 차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입니다. 팽창된 장은 주변 장기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위로 밀려 올라간 횡격막은 심장과 폐를 압박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저녁에 TV를 보며 포도를 드셨던 어르신들이 밤중에 갑자기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에서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이 그 원인이 고작 포도 몇 알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급하게 혈압약을 먹거나 응급실을 찾기도 합니다. 게다가 장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는 혈액으로 다시 흡수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60대에 가는 몸을 정화하는 대신 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가벼운 간식이었던 포도가 오히려 간을 혹사시키는 셈이죠. 의학자 아비센나는 이런 음식이 인간의 생명력을 앗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맑은 정신과 건강한 심장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다면 이제 신선한 생포도는 과감히 멀리하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포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관절 건강 때문인데요. 이 연령대에는 무릎이나 허리, 손가락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관절염이나 요통, 통풍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포도가 관절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기폭제라는 사실은 다들 잘 모르십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과잉과당은 몸속에서 분해될 때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갈 곳 없는 요산이 미세하고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결정체로 변해 관절 사이에 박히게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참기 힘든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도 이 병을 뼈마디가 쑤시는 병이라 부르며 환자들에게 단 포도를 절대 먹지 말라고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현대적인 예도 있습니다. 관절을 치료하러 요양원에 가놓고 정작 식단으로 매일 나오는 포도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통증 없이 가뿐하게 걷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이 달콤한 포도는 과감히 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해가 참 많은 과일, 바로 바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바나나라고 하면 심장 건강에 좋은 칼륨이 많다고들 생각하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칼륨이 주는 이득보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바나나처럼 무겁고 점성이 강한 음식이 몸속에 과도한 점액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점액이 우리 몸의 통로를 막고 기혈의 흐름을 방해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를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혈액이 걸쭉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바나나는 당지수가 매우 높고 전분이 가득한 과일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되는데 이때 우리 피는 마치 시럽처럼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 고령층에게 이런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결국 혈관을 막는 혈전, 즉 피떡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섭취 후 혈액이 끈적해지는 현상은 건강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걸쭉한 액체를 끊임없이 퍼 올려야 하는 펌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심장 근육이 받는 부담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커지게 됩니다. 전문의들이 고령층에게 혈액의 점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혈류 개선제를 복용하더라도 매일 바나나를 습관적으로 드신다면 그 모든 치료 노력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또한 체내에 생성되는 불필요한 점액질은 호흡기와 위장관에 쌓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장이침을 하거나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곤 합니다. 이는 대개 녹말이 풍부한 음식으로 인해 몸속의 노폐물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과 전분이 응축된 상태로 우리 몸속에서 마치 끈적한 풀처럼 작용합니다. 바나나는 결코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모든 순환체계에 엄청난 무리를 주는 가혹한 시험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노란 열매 속에 숨겨진 비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췌장의 관점에서 바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젊은 시절의 췌장은 급격한 혈당 상승에도 인슐린을 적절히 분비하며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췌장의 기력은 크게 소진됩니다. 이때 달콤한 바나나를 먹게 되면 췌장은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슐린의 급격한 변동, 이른바 널뛰기 현상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지친 말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말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침 식사로 바나나 스무디를 마시거나 시리얼에 바나나를 곁들여 드시곤 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믿으시겠지만 사실은 아침부터 췌장에 강력한 타격을 입히는 꼴입니다. 혈당을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들었다가 다시 곤두박질치게 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불과 2시간도 안 되어 심한 허기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나나는 진정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몸속 비축된 에너지를 소진하며 잠깐의 환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죽이나 스무디 이야기를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이 무심코 하는 실수인데요. 바로 바나나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거트에 바나나를 썰어 넣거나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 마시고 또 우유로 만든 오트밀에 바나나를 곁들여 드신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전설적인 의학자 아비센나는 소화시간과 방식이 서로 다른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바나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꽤 까다로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유나 요거트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
위장 안에서 아주 끈적하고 단단한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덩어리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벽에 딱 달라붙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장 속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몸속을 오염시키는 독성 덩어리가 되는 셈이죠. 이런 식습관은 변비와 속 더부룩함, 잦은 트림은 물론 심한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나나를 포기할 수 없다면 반드시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단독으로만 드세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바나나 대신 여러분의 연령대에 더 잘 맞는 건강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과일 리스트.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식탁 위에 트로이 목마라 불리는 자몽입니다. 흔히 자몽은 다이어트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비타민C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몽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흔히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물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입증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병원에서 이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곤 하는데요. 왜 자몽이 위험할까요? 자몽의 과육과 즙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간에서 약물을 분해시키는 핵심 효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효소는 몸에 들어온 약 성분을 적절히 분해해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몽 성분에 의해 이 기능이 막히면 여러분이 드신 약이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독성 수치까지 쌓이게 됩니다. 결국 본인은 평소처럼 정량의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몸속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과다 복용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60대 이후에는 혈압을 낮추는 약이나 부정맥 치료제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죠. 아주 일반적인 처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건강을 생각해서 신선한 자몽 주스 한 잔을 마시거나 자몽 반 개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몽 속 성분이 간에 대사작용을 방해하면서 평소처럼 복용한 약이 몸속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약물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무려 5배까지 급격히 치솟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압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심한 어지러움이나 실신, 심지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몽과 함께 먹으면 근육 조직이 파괴되고 신장 기능이 멈추는 심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자몽과 상극인 약물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비타민C를 조금 챙기겠다고 자몽을 먹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의학의 거장 아비센나 역시 현대적인 화학 성분이나 약의 원리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에게 너무 신맛이 강한 과일을 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도한 산미가 신경계를 자극하고 어르신들의 위장을 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신맛은 몸을 더 차갑게 만든다고 보았죠. 신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몸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앞서 언급한 관절 통증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도 이와 비슷합니다. 과도한 산 성분은 세월이 흐르며 얇아진 위와 십이지장의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혹은 위궤양 증상이 있다면 자몽은 증상을 심하게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산도가 위벽의 보호층을 깎아내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몽처럼 자극적인 과일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양보하세요. 부족한 비타민C를 채우고 싶다면 훨씬 안전한 대안이 많습니다. 따뜻한 로즈힙 차나 달콤한 파프리카를 드셔보세요. 이런 식품들은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할 걱정 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무해하다고 생각하시는 달콤한 배인데요. 하지만 부드럽고 시원한 배라고 해서 절대 얕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아비센나는 배를 두고 위장에 얹힌 무거운 돌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빈속에 먹거나 찬물과 함께 먹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했는데요. 자칫하면 극심한 복통과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찰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봐도 매우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배가 위험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 특유의 과육구조 때문입니다. 배를 씹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작고 단단한 알갱이들, 기억하시나요? 이것을 석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석세포는 소화액으로도 잘 분해되지 않는 아주 질긴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력이 왕성한 젊은 층에게는 장을 청소해주는 좋은 빗자루 역할을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의 위장에는 오히려 견디기 힘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장벽은 점차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주는 장의 연동 운동 또한 눈에 띄게 약해지죠. 특히 고령층에서 흔히 발견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개실증입니다. 장벽의 약해진 부분이 주머니처럼 밖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뱃속에 들어있는 딱딱한 석세포, 즉 거친 섬유질이 이렇게 힘없는 장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친 입자들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장을 통과하며 약해진 점막에 상처를 입힙니다. 심지어 이 입자들이 장 주머니, 즉 개실 속에 끼이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고름이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칫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는 포도와 마찬가지로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는 과일입니다. 소화되지 않는 거친 섬유질과 발효된 당분이 만나면 장의 움직임이 멈추는 일종의 마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심한 변비와 복부 팽만감, 그리고 극심한 통증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 의학자들이 경고했던 뱃속의 무거운 돌과 같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배는 장내부에 미세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너무나도 거칠고 부담스러운 음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콤한 배의 맛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현명한 의사였던 아비센나는 무조건 못 먹게 하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의 해로운 성질은 없애고 장점만 살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죠. 배가 너무 먹고 싶다면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아비센나는 배를 꿀물에 넣고 삶거나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곁들여 오븐에 구워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배에 열을 가하면 서걱거리는 딱딱한 석세포가 부드러워집니다. 거친 섬유질의 구조가 변하면서 아주 연하고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위를 자극할 수 있는 과일산 성분도 열에 의해 일부 분해됩니다. 이렇게 구운 배는 생과일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장에 무리를 주지 않아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이 원칙은 노년기에 과일을 섭취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황금률과도 같습니다. 불의 기운은 음식의 성질을 따뜻하게 바꾸어 소화력이 약해진 위장이 훨씬 편안하게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선한 과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과일 주스가 몸에 좋다는 미신입니다. 많은 분이 생과일의 거친 식이섬유를 소화하기 힘드니 즙을 내서 주스로 마시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건더기를 뺀 과일 주스는 그것이 집에서 갓 짠 것이든 마트에서 파는 것이든 상관없이 60대 이후에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사과나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은 식이섬유라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액체 과당을 위장에 들이붓는 셈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당분은 단 몇 분 만에 혈액으로 고스란히 흡수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췌장은 며칠 동안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인슐린 수치는 그야말로 폭발하듯 치솟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보통 큰 과일 서너 개를 짜야 합니다. 과일 서너 개를 앉은 자리에서 통째로 다 먹기는 힘들어도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결국 이런 습관은 간을 망가뜨리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며 당뇨를 불러오는 확실한 지름길이 됩니다. 이제 과일 주스는 잊으십시오. 건강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일 주스는 그저 마시기 편하게 만든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포도는 소화 과정에서 발효를 일으키고 바나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자몽은 약의 효능을 방해하고 배는 장에 부담을 준다면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노년이 되면 먹는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훌륭한 대안을 선사했습니다. 60대 이후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베리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산딸기,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는 일반 과일보다 당 함량은 훨씬 낮지만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적게 유발하며 시력과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제철 베리나 냉동 베리 한 줌은 그 어떤 가공식품보다 완벽한 비타민 디저트가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대안은 익힌 사과입니다. 사과를 구우거나 익히면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집니다. 이 팩틴은 장 속에서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체내 독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잘 익힌 사과 한 알은 노년에 예민해진 위장을 달래주는 진정한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가 강조한 건강에 황금률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는 점인데요. 보통 우리는 푸짐한 식사를 마친 뒤 후식으로 과일을 챙겨 먹곤 합니다. 아니면 늦은 밤 TV를 보며 사과나 포도를 먹는 것을 가벼운 야식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습관 모두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고기나 감자 같은 무거운 음식 뒤에 바로 과일을 먹으면 과일은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더미 위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고기는 소화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과일은 원래 빠르게 흡수되어야 하거든요. 결국 과일은 따뜻한 위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그대로 부패하고 발효되어 함께 먹은 음식까지 독소로 변하게 만듭니다. 밤늦게 먹는 과일도 문제입니다. 쉬어야 할 소화기관을 억지로 깨워 일을 시키는 꼴이며 이때 소비되지 못한 당분은 고스란히 체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과일을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오전 시간, 즉 아침과 점심 사이에 단독 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과일이 독이 아닌 우리 몸을 살리는 진정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는 성숙함과 지혜가 깊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이제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데에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20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설정값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은 예전만큼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화효소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혈관과 관절은 염증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포도, 바나나, 자몽, 그리고 생배. 이 4가지 과일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한 식단 관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자 통증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대신 과일을 익혀서 드시거나 신선한 베리류를 섭취해 보세요. 또한 서로 맞지 않는 음식들을 섞어 먹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응답합니다. 만성적인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고 배변이 편안해지며 다리는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요동치던 혈압도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 보이지 않는 독소를 치우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건강법입니다. 정말 의외죠. 평생 건강의 상징으로만 알았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포도는 몸속에서 해로운 발효작용을 일으켜 관절 건강을 위협하고 평범한 바나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몸에 좋다는 자몽은 복용 중인 혈압약과 반응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며 딱딱한 배는 장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는 나이가 들면 생각뿐만 아니라 식단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과일 대신 부드럽게 익힌 과일이나 베리류를 섭취하는 것이 소화력을 높이고 노년의 활력을 지키는 핵심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과일 중 포기하기 가장 힘든 과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